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한국전력입니다. 일단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한국전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3분기에도 유가 연동제를 하겠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죠. 네, 유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유가 연동제라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보면 이 연료비 연동제예요. 그러니까 연료 연동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이 유가가 한국전력의 비용이라던가 한국전력의 실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렇다면 그러니까 언제 전기료를 인상할 수 있겠는가가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가 인상된다면 한국전력의 실적도 좋아지는 것이고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내년, 빠르면 올해 연말, 내년 정도에는 전기료 인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한국전력을 보면서 이 성장성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성장성은 충분히 있어요. 일단 해외 사업을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이고요. 특히나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러한 자회사들이 이 원전에 대한 그런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과 엮일 수 있는 부분도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한전기술 보시면 대한민국 대표 원전 관련 기업이죠. 한국전력공사가 비중이 67%예요. 67%. 한국전력만 따로 떼더라도 6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한전 KPS.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한국전력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한전 KPS가 2조, 그리고 한전기술이 2조. 이 정도로 이제 결코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분 가치만 치더라도 딱히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만큼 원전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이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을 사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원전에 대한 가능성이라던가 혹은 이 한국전력이 안 좋아질 만큼 충분히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 호재 하나만 나오더라도 꽤나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재가 나올 만큼 다 나왔죠. 더 이상 나올 게 별로 없어요. 뭐 탈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유가라던가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격 인상이 올해 3분기에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토록 이렇게 에너지 연동제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끝까지 인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국가의 특성상 이런 기업들의 주인은 국민도 아니고요. 정부도 아니고 주주입니다. 주주. 한국전력의 주주 구성을 보면 물론 50% 이상이 이제 산업은행이라던가 이제 국민연금이라던가 이런 한국 정부와 관련된 이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나머지 30% 이상의 지분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러한 요금 인상을 미루는 것을 언제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특히 지금 보시면 한국전력의 그나마 주주들이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당이죠, 배당. 배당 보고 버티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또 배당 못 줘요. 배당 못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로 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제가 이제 분석해드리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죠. 대부분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댓글에, 네, 정말 자주 달려요. 네, 거의 뭐, 영상 하나당 하나씩 댓글 달리는 것 같은데 계좌를 좀 오픈해봐라 네, 이런 식의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계좌를 오픈하고 있어요. 좋은마 기분나게 멤버분들에게는 대략 한 2, 3주에 한 번씩 계좌를 오픈하고 있고 사실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좌를 오픈하는데 포토샵을 통해서 이런 계좌를 좀 조작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좀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들이 꽤나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도할 때 우리 멤버분들에게 다 공개를 하고 거의 비슷하게 투자를 진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수익과 그리고 멤버분들의 수익이 크게 다르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리고 수익률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포토샵으로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이죠. 멤버분들이 다 공개를 하는데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뭐 속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고, 딱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분들의 의구심을 좀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 주식은 대한민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0종목에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요. 10종목 전부 다 수익 중입니다. 오로지 다 수익 중이에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제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 멤버분들에게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번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이 해당 기업들을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좀 늘림으로써 수익이 좀 꽤나 큰 기업들의 이제 비중을 많이 줄였던 시기도 맞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도 손실 종목이 한 종목도 없고요. 뭐 200%부터 시작해서 뭐 40% 이런, 또 어제 같은 경우 조선기업을 하나 팔았죠. 예, 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던 조선기업을 하나 팔았습니다. 10종목 다 수익 중이고, 저는 해외 기업도 하고 있죠. 예, 해외 기업도 하고 있고, 대략 한 9개? 하나, 둘, 셋, 넷. 예, 한 9개, 8개 정도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개 종목, 해외 기업은 이제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죠. 9개 종목 투자하고 있고, 대략 총 합해서 한 20개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9개 종목 중에서 딱 한 종목 손실 중이에요. 네, 8개 종목이 수익 중입니다. 한 종목 손실 중인 것도 이게 ETF예요. ETF라서 꽤나 변동성이 작은 것도 맞고, 사실 3% 손실 중이에요. 3%. 이 한 종목 손실 중인 것도 3% 손실 중이고, 8종목이 다 수익 중입니다. 뭐 124%, 뭐 84%, 뭐 20%, 18%, 25%, 27%뭐 이런 식으로 좀 수익 중인데, 그만큼 사실 제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그런 속이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뭐 과장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 종목은 10종목해서 10종목 다 수익 중이고요. 손실 종목이 없습니다. 해외 종목은 9종목 투자 중인데 8종목이 수익 중이고, 한 종목이 약간 3% 정도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제가 최근에 영상을 찍어드리는 기업들의 주가도 물론 굉장히 좋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극히 일부의 이제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편이고, 종목 수를 늘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몇몇 기업들의 좀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손실 종목이 딱 한 종목, 예, 19개 종목 중에서 딱 한 종목 3% 내외 손실 중이고, 나머지는 뭐 290%, 뭐 120%, 80%, 60%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계좌를 좀 오픈해달라는 얘기가 좀 많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실제로 제 좋은마 기쁨나게 멤버분들에게는 계좌도 오픈하고 있습니다. 제 계좌를 오픈하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우리 필승 멤버분들과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딱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방에서는 제가 특히나 이제 강조드리는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률이 훨씬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특히나 많이 가장 강조드렸던 이제 중국 기업 중에 하나도 현재 120%의 수익률을 넘어섰죠. 굉장히 좀 가파른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깊이 분석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어떤 의구심이냐? 이 민간,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 그러니까 전기를 판매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태양광 사업자다, 풍력 사업자다 하면은 그 태양광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력을 주위 이제 마을 사람들이라던가 동네 사람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쟁자들이 지금까지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이제 전기를 공급했다면, 이러한 경쟁자들이 꽤나 좀 많이 이제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독점적인 사업이 깨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한국전력에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도 좀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거죠. 자,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1등 기업이 있습니다. 압도적 1등이죠. 한국전력이 압도적 1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넘사로 다른 사업자들, 민간 사업자들이 이렇게 좀 진입을 하는 것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이제 에너지 가격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제 좀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민간 기업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한국전력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수지만큼,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특히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전력은 화석이라던가 원자력에 비해서 훨씬 더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아니죠. 한국전력이 1등이고 독점적인 기업이고
가장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한국전력보다 더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적자가 확실하죠. 따라서 지금의 한국전력보다는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전력이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이슈가 커질수록 한국전력이 제품 가격, 그러니까 전기료 인상을 진행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전기료와 한국전력의 전기료가 연동이 될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폭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경쟁자에 대한 비관적인 이슈도 저는 사실상 기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호재가 됐으면 호재가 되었지 딱히 악재가 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것들이 전기료는 유가에 연동된다고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에너지원이 석유를 기반으로 이제 생산될 것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석유는 거의 안 돼요. 석유는 3% 내외입니다. 3% 내외. 거의 대부분의 50%는 석탄이고요. 나머지 35%가 LNG입니다. LNG. 나머지 뭐 8% 정도가 원자력인데 원자력의 가동률은 저는 이제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라던가 전기가 쓰일 수 있는 그런 갖가지 가전제품, IoT,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공급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원전에 대한 그런 혹은 다른 석탄 에너지를 애초에 좀 극단적 소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라던가 LNG에 대한 사용량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을 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그런 비용에 대한 증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그렇게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석유에 대한 비중이 적고요. 뭐 석탄도 마찬가지고 LNG도 마찬가지고 석유에 비해서 오른 게 없어요. 비용이 좀 많이 올라야지,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야지 한국전력의 비용도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나빠지는 것인데 딱히 그런 게 없습니다. 석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석탄 같은 경우에는 그래봤자 2019년 정도보다 오히려 가격이 낮아요. 2019년 정도의 그런 가격밖에 안 됩니다. LNG 같은 경우는 더 처참하죠. LNG는 거의 오른 게 없어요. 네, LNG 같은 경우에는 셰일가스의 영향도 있겠지만 거의 오른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원유의 이런 가격들도 투기 세력이, 그러니까 투기에 대한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는 속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원전에 대한 재가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왜냐하면 석탄의 가동률, 석탄의 그런 에너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비용 인상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것보다는 크지 않을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후년으로 갈수록 에너지 연동제라던가 혹은 원전에 대한 재가동률이 점차 증가를 하면서 이쪽에 대한 리스크가 점차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재는 전부 다 나온 상황에서 과연 이 하나 정도, 작은 하나 정도의 호재가 나온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로 반응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 배당주가 된다거나 혹은 자진 상폐가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되더라도 수액 투자자들에게는 절대 안 좋은 것이 아니죠. 이 배당률, 그러니까 국민 배당주가 된다는 것은 뭐 너무나 쉽게 당연히 좋은 것이겠죠. 배당을 준다는 거니까. 두 번째로 자진 상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상장 폐지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사실상 자진 상폐만큼 수액 투자자들에게 좋은 것도 별로 없어요. 자진 상폐를 시킨다는 것은 이 수액 투자자들의 지분을 다 끌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분을 끌어온다면 적어도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이제 지분을 가지고 와야지만 자진 상폐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이제 대주주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단기적으로 꽤나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결국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전기료의 인상도 저는 머지않아 이제 인상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제가 올해 초반기에도 은행주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은행주들도 사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뭐 배당금을 제한을 한다거나 혹은 금융이익 중에서 이제 2천억 정도를 이제
사회 취약계층에게 이제 기부를 강제적으로 시킨다거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꽤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러한 주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을 오랫동안 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이고 그리고 대주주 혹은 주요 주주들의 그런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BNK 금융지주도 올해 3월 8일에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 BNK 금융지주 턴어라운드 하락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이유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멤버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계좌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보시면 6,590원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뭐 꽤나 올랐죠. 결국 이제 배당에 대한 혹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이런 식의 주가 상승이 이제 나타났던 곳인데 결국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내년 대선으로 갈수록 꽤나 좀 흐지부지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들, 강력한 정책들이 꽤나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착안했을 때에도 지금의 이제 주가는 하반 강도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특히 이제 상장 폐지, 그러니까 파산 밸류라고 하는 PBR 0.2에서 0.3의 밸류를 지금 한국전력이 받고 있어요. 한국전력은 파산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0.23입니다. 0.23이에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0.23이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주주들, 지금의 투자자들이 한국전력을 얼마나 안 좋게 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밸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제 괜찮은 밸류라고 보고 있지만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대 결국에는 23,000원대에서 21,000원대 라인대까지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 관심권에 넣어둘 만한 그런 가격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3,000원대에서 21,000원대 라인대까지가 그런 거죠. 지금 월봉을 보고 그리고 연봉을 보더라도 이 하락세가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 알림 설정 필승이었습니다. 필승!